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막말을 한 시어머니에게 평생 그렇게 막말을 하고 살 것이냐며 눈눈이 이해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아기 엄마예요. 저희 아기는 5개월이고 젖먹이 아기입니다. 남편과는 2살 차이 나고 결혼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파혼하지 않고 결혼한 것을 보면 남편을 제가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저는 시댁이 너무 싫었어요. 친정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라서 제가 가족들과 별 갈등을 겪지 않고 자란 것 때문인지 시댁에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시부모님은 상식 이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아들 결혼에 별 관심도 없는 분이었어요.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했는지, 식장은 어디를 선택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을 가지면 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돈 없다는 말만 하시다가 결국 2천만 원 보태주셨는데 온갖 생색은 다 내셨어요. 무슨 집 몇 채를 해준 것 같이 생색을 내셨습니다. 예단비랑 반상기, 이불, 녹그릇, 명품 가방 등등 챙겨서 시댁에 갔더니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봉투 열고 돈을 세셨습니다. 아, 1,000만 원이네. 이러시고는 물건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다 점검했어요. 그리고 만족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예, 너 예물은 적게 해라. 욕심내지 마. 라고 하셨죠. 눈치 없는 시아버지는 올 때 회는 안 떠왔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회를 떠갔거든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갈 때도 어디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떠오라 하셨던 분이에요. 파혼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아니?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만만하다. 저를 째려보듯이 보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기선제압인가 싶었어요. 대꾸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시어머니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다음번에 시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셔서 갈 때 시댁에 잘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사가지고 갔어요. 저희가 들고 간 것은 거들떠도 안 보고 시어머니는 이상한 소리만 하셨습니다. 너 땡땡이 시험 본다고 찹쌀떡 사줬다며? 그 떡이 맵쌀이 섞였나 보다. 걔가 떨어졌잖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촌 시동생이 임용시험 중이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찹쌀떡을 보낸 걸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찹쌀떡을 사서 보낸 제 탓이라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 후에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셨어요. 너희 돈 버는 거 나한테 맡겨라. 내가 생활비로 쓰고 남으면 저축해줄게. 이러시더군요. 미친 사람인 줄 알았네요. 그냥 마음속으로 잘할 필요가 없는 분이구나. 잘하면 더 요구만 할 뿐이겠네. 이러고 잘하려던 마음 접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시부모님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다른 말도 안 했으면 제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는 말도 한 번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너 친정 있잖아. 친정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언제 제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냐고요. 너 친정 있는데 내가 뭐 반찬이나 그런 거 해줄 필요 없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 원하지도 않았고 어떤 반찬이 먹고 싶다거나 하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 태어나면 친정엄마한테 키워달라고 해라. 내가 시어머니와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겠냐고요. 도대체 이런 말씀은 왜 하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정일이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시어머니는 백화점으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이것저것 고르더니 한 40만 원 나오니까 20만 원은 내가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꼭 갚아. 꼭 갚아야 된다. 이러고는 곧바로 너네 이제 명절에 올 때 나랑 아버지랑 봉투 2개로 해. 따로 주란 말이야. 이러시더군요. 아기 침대가 비싸니까 이런 거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너네 친정은 뭘 해준다니? 나는 이런 것도 해줬는데. 이러셨어요. 내가 굳이 병원 갈 필요 있겠냐? 너희끼리 알아서 잘 나아라. 너 친정 있잖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때 시어머니께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내 입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냐고 성질을 내더군요.
아이 낳고 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우셔서 10만 원이 든 봉투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칠순 때 너네 삼형제 200씩 준비하라고 통보하고 가셨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것은 아이가 2.7kg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작다고 시어머니는 쟤 임신 중에 다이어트 했다며? 그래서 애가 저렇게 작게 태어났냐? 이러셨습니다. 이 말은 남편도 들었는데 그때서야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런 중간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요. 저도 그동안 어른들께 잘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고 우리나라 며느리는 시댁에 좀 눌려 산다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여러 가지 몰상식한 말들을 듣고도 그냥 흘려듣고 말았나 봐요. 근데 아이가 연관된 말을 들으니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찌 말을 그렇게 하시냐. 아이 가진 엄마가 어떻게 몸매 관리를 한다고 다이어트를 하겠냐. 확인된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냐. 대체 왜 그렇게 막말을 하시냐. 했더니 어른에게 싸가지 없게 군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친정엄마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얘가 이러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당황하셔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서 얘기하자고 하셨대요.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되고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하시고 이런 무식한 행동 다시는 못하도록 남편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고 지냈어요. 친정에서 명절 때마다 시댁에 선물을 보내고 그랬는데 답례는커녕 감사 인사조차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참고로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인데 아주버님들도 모두 결혼했습니다. 첫째 형님은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함께 나가게 되어 이혼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거기서 아이도 낳고 살다 돌아왔는데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형님 친정에 전화해서 가정교육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혼 위기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형님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시댁과 연 끊고 살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시댁에서 첫째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좀 의아스러웠어요. 형님이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없이 따뜻한 형님이세요. 시댁에 할도리는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저희 첫째 형님입니다. 첫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국 나가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진상 시어머니도 그립더라 하더라고요. 혼자 생각이 참 많았어요. 평생 시댁에 안 가고 살면 아이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도 난감했고 막상 간다고 해도 아이가 천박한 시어머니에게 뭘 보고 배울지도 걱정이었습니다. 말끝마다 막말인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돈을 봉으로 생각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뭐라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한 거 안다고 하시면서 풀고 살자고 하시더군요. 근데 아버님은 막말을 안 하신다 뿐이지 몰상식한 것은 마찬가지인 분이시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전화가 왔었다고 했더니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길래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대화로 잘 풀리면 좋고 아니면 확실히 내 의사를 전달하고 연을 끊겠다 했죠.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본인도 제 편에서만 얘기할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가면 좀 그래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습니다. 가보니 큰아주버님과 형님이 와 있더라고요. 잘 왔다고 하면서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형님이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네가 어른에게 따지듯이 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역시나였죠. 저는 시어머니가 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사돈댁인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른 분이라고요. 그런 망발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것을 보면 상식이 통하는 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시댁에 안 올 것이라고 했더니 형님은 그 마음 이해한다고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안 데리고 온 이유도 어머님이 아이 태어났을 때 헛소리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본새가 그런데 애가 보고 배울까봐 더더욱 여기 못 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대꾸했죠. 어머님같이 무식한 분에게는 그래도 된다고요.
남편이 자기도 이제 여기 안 온다고 하면서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 내외를 봐도 그렇고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냐고.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이렇게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려는데 도대체 시어머니 입에서 어떤 막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전화로 풀고 살자고 하셔서 조금 기대도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적반하장을 하고 계시다고. 오늘 올 때 만약 어머님이 적반하장을 하면 연 끊을 것이라고 남편과 얘기하면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첫째 형님께는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했죠. 형님은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과 연 끊고 살더라도 우리 동서들과는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웃으면서 여유롭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참 부러웠네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 사람 평생 마음 안 풀릴 테니 그리 알고 사세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과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데 안 뵙고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 마음에 좀 걸리지만 손주라고 해서 사랑해줄 분들도 아니니까요. 오로지 본인밖에 모르는 분들이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더 모진 소리 못한 것이 좀 아쉬울 것 같지만 남편을 봐서 그 정도만 말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고 나니 좀 후련하네요. 사돈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리까지 지르는 사람은 어린애한테 쌍욕을 먹어도 싼 사람이죠. 그런 시어머니는 평생 외롭게 살아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 보고 사는 게 최선이죠.